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조민 씨와 관련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외제차를 탔다고 했던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을 때 4년 전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 다닌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게 이번에야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만 무죄가 나왔다. 어떻게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판결문을 보고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로는 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라 가지고 법원의 정확한 취지를 좀 알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사실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가 돼서 확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사실 많고 거기에서 무죄 법리로 가는 관문이 굉장히 허들이 높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작용한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민 씨 자체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설치가 있는 걸로 지금 기사에 나왔는데 굉장히 이런 판단 기준이 넓어져요. 지금 신축성 있게 그거는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자기가 준공인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셀럽인 줄 아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조국 사태에서 조민 씨가 차지하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적 인물에 준하는 정도의 판단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이거는 사실 또 유명하다 뭐 좋다 이런 의미에서 공인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공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뭐 정치인이나 가수가 되는 이제 그런 유명인이 되는 자발적 공인이 있고,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상 공개되잖아요. 그게 비자발적 공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조민 씨 같은 경우가 어떤 사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조민 씨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적 인물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나 내용들이 공적 관심사가 된다라는 게 헌법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판단 기준이 좀 넓어졌다. 이것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출발했고 그 자녀 입시 비리의 당사자가 조민 씨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포르쉐, 그러니까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로 했지만 공적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는 볼 수 없다. 뭐 이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 조민 씨가 그걸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불리하게 업으로 돌아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본인이 공인이라고 뭐 저기 공포를 한다 해서 공인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재판부가. 그럼 서영주도 공인입니다. 뭐 공인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저는 재판에 지금 무죄 선고 난 게 좀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허위 사실, 포르쉐를 타고 다니지 않았는데 포르쉐를 타고 다닌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악의적인 어떤 뭐 보도라고 해야 되나요? 알림이죠, 유튜브. 저런 부분들을 법원이 무죄로 때리면 그러면 이동관 저기 전 수석의 아들 같은 학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꾸며서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데 이동관 씨 아들도 공인에 속할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따지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법원 판단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막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인정하나 그래도 공인이니까 무죄다, 감내해라. 이거는 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할 수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도 좀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판결문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지금 기사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던 게, 사실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무죄가 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지금 여기 아마 기사가 안 나왔겠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작업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거 없이 그냥 덜컥 공인이라고 해서 무죄된다 이렇게는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도요,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잠시 짚어보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대리시험 의혹, 그러니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측이 미국 교수를 부르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유독 다르다.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후보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을 더듬는 것 같았다. 오늘 후보자께서 청문위원한테 처음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갑자기 아들 얘기를 또 하셔서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다. 네.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시험을 도와준 것이다. 이걸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미국 교수를 좀 증인으로도 내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었거든요. 글쎄, 근데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가족들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 장면들이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그 오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시험을 도와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대리 시험 아니냐. 왜냐하면 저쪽에서 알려주면 이쪽에서 부부가 풀어서 곧바로 답변을 해주고 한 게 그게 대리 시험이지 그게 단순히 도와준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지 워싱턴대 교수한테 뭐 여기 그 한국에 와서 자 증인으로 좀 서달라 재판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뭐 미국 대학의 경우에 어떤 과정 어떤 것이 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다 그건 판정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면 지금 와서 조지 워싱턴대 교수를 이 문제로 부르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억지인 것 같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시험을 도와준 것이다 이러는데 공범 관계에서는 공범끼리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공범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조국 장관이 뭐 대리 시험이라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도와준 것이다 이러는데 뭐 도와주면은 무죄고 대리 시험은 유죄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 그 도와주는 전체의 과정이 업무를 방해했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대리 시험으로만 쳐야지 유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대해서 업무방해 처리했던 판례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문제를 유출했던 거, 아예 대신 들어가서 쳐준 거, 밖에서 뭐 삑삑이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장치를 통해서 무전으로 알려주는 거 모두가 다 처벌됐거든요. 예. 다 처벌됐던 사례 중에 대리 시험이 아니라 도와준 것이다라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를 부르자라고 하는데 교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개인적 감정이나 뭐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의 상식이나 규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할 때 검찰이 세세하게 자료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픈북 시험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뿐이지 내 능력으로 그걸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학칙이 이미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를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물어보자라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항소심에서 저 정도 얘기하면 정말 주장할 게 저거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권의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취재해본 결과 이건 뭐냐 하면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예. 시험 감독관이 있고 예. 그게 손으로 써서 하거나 뭐 무슨 카드에 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 아드님이 본 온라인 쪽지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오늘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에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데 깜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사례별로 좀 하나씩 보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생각하고 검찰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이나 혹은 여러 혐의에 대해서 이런 걸 지시한 건 정경심 전 교수 부인이지만 범행의 주도권은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이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검찰이 드는 근거는 이 사안 자체가 조 전 장관이 이제 법무장관이 지명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막후에서 이른바 정경심 씨에게 그러저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이 정확하게 은닉 교사를 했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예를 들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동양대 그 PC에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그 은닉 교사를 했다면 그 PC 가져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주고받은 뭐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런 것이 아마 정확히 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경심 교수가 어떤 뭐 행동을 하면서 남편인 조 전 장관과 좀 뭐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이야기하는 어떤 주장의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 그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에서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 이 부분은 증거로서는 딱 어쨌든 드러난 그런 것을 검찰이 좀 찾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의사 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 딸 조민 씨를 중심으로 여전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얘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